안녕하세요. 주식거부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방송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상을 당했어요. 산주 부대기하게 방송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2023년 1월 2일 첫 장이 열리는 날인데 사정없이 패대기를 치네요. 두산이 브라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7,770원 미만은 줍줍이 하시면 돼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이젠 배당은 끝났고 2022년 4Q 실적이 발표되는 달이기 때문에 한번 변동성을 심하게 주는 것은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좀 이래 수급이 이래 한번 흔들어가 뒤바뀜을 한번 해야지 올라가지. 이렇게 계속 하려면 매수하는 세력도 그렇고 매도하는 세력도 불안하게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빠진 만큼 빠지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적이 바탕되고 재무우산에서는 어떻게든 흔들어도 주가는 우상향입니다. 그 다음 이런 지금 12월 22일 날 이렇게 하는 거나 매도나 어저께 저희 29일 날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거나 현재 중국하고 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마지막 방송할 때도 올해 중국 음력설이 끝나는 2월 초까지는 변동성이 심해질 겁니다. 또 올라갈 거예요. 빠지는 만큼 또 올릴 수도 있고 더 꼬라박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타치기도 좋을 거예요. 이게 내일 또 4~5% 올라가면 또 개미들은 팔고 기관적으로 또 매입하고 계속 변동성이 심한 장이 이번 한 달간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감안하시되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은 7,770원을 기점으로 잡으시는 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까지 저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정신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저도 정신 또 차리고 다시 주식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듣고 계시면은 물론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도 계속 방금 말씀드린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 정확하게는 7,775 위로 다시 올라타는지를 올라타면은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8,000 넘어가면 다시 익절, 7,700이 무너진 이 시점 매수 타임. 엇박 지른다고 7,000원이 잠깐 깨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당황하셔도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타제가 종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험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 코스피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현재 이 정도까지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누구냐면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배당락 이후에는 일단 매도로 소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임이 들어올 거예요. 예. 아마 내일 모레까지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일이라도 턴해가 돌아올 수 있어요. 소진이 다 됐다면. 빠르면 내일 들어오겠지만 길게는 수요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미장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오늘은 관망입니다. 근데 내일 낮에 저희들은 먼저 시작하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 낮에 선물이 강하게 좀 나온다 그러면 미국 선물이, 미장 선물이 외국인은 매수 타이밍 잡고 들을 거예요. 양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물론 뭐 오늘 첫날 첫 시점에 조금이라도 반등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저도 나름대로 희망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닥 실망한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단하죠.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고 뭐 대부분 아마 21,000원대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21,000원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000원 이상 안 넘으면 안 판다는 거는 플러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특별 배당 플러스 일반 배당 할 때 22,500원에서 3,000원 그러면은 평균가가 22,500원 선 될 거예요. 그죠? 그래 봤을 때 현재 상태에 매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지금 배당 받는 것까지 계산하면은 또이또이. 예. 그러나 이게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돌아선다면 그게 다 수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보시면은 거래가 그리 많이 없어요. 그죠? 거래가 그리 많이 없어요. 얘가 거래가 터진 날에 보면은 많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배당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1750원 같으면은 계산 넣어죠. 1500원 정도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들이 예상치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소리보다는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험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니까 현재 주가에서 지금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은 개걸음 질 건지 아니면서 하방으로 떨어질 건지. 근데 지금부터는 차트 분석을 할게요. 차트 분석. 그 이유는 전번에는 저기 12월 초부 중순부터는 이 차트 안 맞습니다 했던 거는 이슈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1차 이슈 배당은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수급을 와야 돼요.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근데 보시면은 이거 정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가 11월 달에 바닥이 18,800원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밑으로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는 이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1년 내내 저평가입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내년에 안 좋다. 2023년 적자를 볼 것이다. 아니면 운임이 거의 지금 70% 빠지 80% 빠졌다면서 주가를 하방으로 계속 끄집어내라서 계속 끄집어내라서 여기서 만약에 재무가 안 좋다면 한 방에 훅 가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다 빠졌어요.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올라갈 건지는 수급을 보면 알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다 빠졌어요. 물론 하방압이 셉니다. 근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이 다 파는 세력들이 더 팔 게 없다면 이제 사겠죠. 그런데 주봉을 보면은 살아있습니다. 월봉도 아직 살아있어요. 다시 무슨 이야기냐? 판 거보다 산 게 많다는 겁니다. 아직. 그렇죠? 판 거보다 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털 만큼 털면 다시 반등해서 터닝 포인트. 결론 오늘이 최저점 같습니다. 제 예상 같습니다. 오늘이 최저점입니다. 내일부터 얼마큼 올라갈지 이제 수급에 따라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빨리 다시 오늘 21,100원 21,100원까지 한번 터치를 했으니까 내일 또 다시 뚫는지 한번 보죠. 결국 그래봤자 3% 4%예요. 그죠?
3% 4%.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날 12월 27일 21,900원, 고가 22,300원인데 22,000원을 언제 뚫고 올지 여기에 따르는 이슈가 반드시 붙어 나올 겁니다. 매각 이슈. 반드시 매각 이슈가 어떤 사슬 찌라시든 아니면 일간지든 조간지든 반드시 매각 이슈에 대해서 연기를 피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관망하고 아마 다 전량 이 시드를 풀베팅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더 이상 여력 없어서 관망하신 분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최소한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배당금은 챙겨놨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6월달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된다는 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이 돼요. 살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보다는 근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이번 주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반드시 1월달 이번 달에 반드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또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은 각자 알아서 포지션을 잡으시고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23,000원 이상 갈 때까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23,000원이 결국 26,000원이에요. 그쵸? 23,000원이 결국 26,000원이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 유럽도 지금 오늘 첫 장이 그냥 1.5% 이상 딱 오르고 있는데 우리만 이래 뺀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관과 검토에 포지션 정리입니다. 그 전에 사놨던 거 배당받고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끝나야 돼요. 양이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내일이라도 끝내줬으면 좋은 게 제 희망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저는 구간별로 끊어 드릴게요. 1분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산인프로 고험 단타 빼고 2~3개월 앞으로 2~3개월 동안에 이만큼의 저희들이 예상 수익을 올릴 만한 주식은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어차피 저희들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관찰의 대상, 관심의 대상 저희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현재는 단타 그러니까 매일 단타 구간은 나와요. 지수가 반등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타 구간에 따르는 종목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 상태에는 제가 뭐라고 추천을 드리기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겁니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앞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소리도 못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제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인프라코어 험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다른 거는 추천하고 싶은 생각도 현재 상태는 추천해야 될 종목도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잘못하면은 연초부터 몰려서 들어가기 시작하기가 엇박자 나니까 차라리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혹시나 내일 우리 코스피가 1포인트 또 그 이상 올라간 데서 이제 상승장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상태에 미국 장도 그렇고 유럽 장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 장도 그렇고 뭐 탈출구가 없어요. 이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딱 출구 전략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애를 먹고 있으니 출구 전략이 안 보여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린 변동이 심한 장이 계속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대처 방법이나 대처하는 기술이나 미비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굳이 여유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차라리 험을 사시는 게 낫고 인프라코어로 사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이 추구 전략으로 중국이 문 열린다 그러면 인프라코어는 다시 한번 또 나르겠죠. 거기에 험도 물동량이 많아지면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길지만 그거보다는 매각 이슈가 더 크고 험은. 그래서 보시면은 팔지만은 많아요. 많이 사가 있어야지. 보유가 많습니다. 보유가 많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주식이라고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까?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거보다는 수익을 줄 겁니다.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 험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저도 뭐 한번 팔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아예 뭐 욕심 버렸어요. 아예 욕심 버렸어요. 왜? 그래가 패턴이 깨질 것 같고 혹시나 역사이클 걸려버리면 회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눌려놓고 감망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도 지금 중국 대화 바로 다 빠져버리죠. 그죠? 대환유화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의 직격탄 일전에 제가 말씀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도 말씀드린 그대로고 현재 2차 전지주 LG 에너지 솔루션 40만원이 깨져야지 한번 생각해요. 앞으로 10%가 더 빠져야 된다는 거. 하나 솔루션도 5만 천원이 꼭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또 그렇죠. 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첨보, LNF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제도 말씀드리고 13만원, 15만원 첨보 18만원 코미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저도 이거 세게 물렸습니다. 그쵸? 제가 59,500원에 샀는데, 별 걱정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올해 9월달, 10월달까지 지켜보고, 사는 주식 그대로 그냥 갖고 있을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나이 성장 주니까, 나, 단지 오늘 자동차가 좀 움직였다는 게 아주 요상한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수급입니다. 제가 볼 때 의미 없는 짓거리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ETF 때문에. 지수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미리 보험용으로 떼기난 것 같아요. 미장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도 미장이 안 열리잖아요. 하지만 내일 미국장 선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 영향을 볼 겁니다. 내일 저 아침 8시 이후에 선물에 따라가지고 양이 생길지 음이 생길지. 그러나 오늘까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내일은 양봉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많네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일주일 동안 어머님 장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그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로코 같은 경우도 좀 빠져야 될 주식 아닙니까? 그죠? 너무 힘없이 달려왔어요. 이 상태가 저는 이 상태에 이어서부터 그건 한 달까지 한 20일. 사실 저는 엄청 불안했습니다. 저도. 그죠?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튀어야 되는데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기분 좋게 빠졌다 그러면은 막 차라리 속편하게 올라갔으면 더 올라갈지 내려갈까 불안할 건데 맞으려면 매는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연초부터 실컷 잣두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았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면 속도 편하시고, 그러고 회사가 우량 회사입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든 간에 재무 좋고 우량 회사는 절대 이 주주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주식이 생긴 이래가 아니고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중국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단 제외시키고, 어디든 어떤 장이든 유럽 장이든 재무 좋고 괜찮은 회사는 그 주식을 산 주주들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경영만들은 일단 배제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죠.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내일 방송은 저희들이 내일 한번 확인을 하고 좀 더 이제 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리체크해서 좀 더 내용이 충실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번에 제가 주식 거북이가 아닌 올해는 주식 토끼로 바꾸려 했는데 다들 주식 토끼로 하지 말고 주식 거북이로 그대로 하라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주식 거북이로 계속 거듭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주식 거북이가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최고의 수익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두벅두벅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주식 거북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